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그 육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켜보셔야 돼요. 그 작물들은 잎을 그 통해서 그 표현을 하니까 그거를 직감해서 그렇게 그 대처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중순 넘어서면은 그럼 정식하기 전에 고추를 그 모구치기가 들어가야 돼요. 모구치기.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식 10일 전에 이불을 다 걷어치우는 거예요. 그리고 이틀 뒤에 속비닐을 다 걷어치워요.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문을 차강문 다 열고 앞문 뒷문 다 열고 바깥 온도가 15도 이상일 때에 그 모구치기를 실시해줘요. 그렇게 하면 바깥에 이 모를 심게 되면은 건조에 또 생리상에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모구치기 실시하면 빳빳해요. 고추 심으면 시들시들 넘어가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모구치기는 필히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0평 한막기라고 봤을 때에 화학비료 뿌리고 완수탭이 뿌리고 그리고 내추럴 칼 뿌리고 그리고 노타리 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요. 회원 여러분들이 그 네바티 그 비옥토냐 척박지냐에 따라서 양은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내추럴 칼 같은 경우에는 100평에 한 포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화학비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리고 그 완수탭이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. 단 그 이 화학비료는 노타리 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뿌려야 돼요. 그래야지 가스 피해를 받지를 않는다. 그래서 내추럴 칼 그리고 화학비료 요거는 일주일 전에 뿌린다. 완수탭이는 비료처럼 같이 뿌리게 되면은 햇빛 바람에 의해서 퇴비빨이 소멸이 돼버려요. 퇴비빨이 없어져 버려. 그래서 퇴비는 내일 노타리 치면은 오늘 뿌려놓고 내일 노타리 치는 게 정석입니다.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 내추럴 칼이 왜 들어가냐면은 이게 그 가격은 그래 비싸지가 않아요. 이 비싸지 않은데 칼슘하고 항이 들어있거든요. 칼슘이 32%, 항이 43% 들어있는데 천연 물질이죠 이게. 칼슘은 나중에 장마 때 무름병 이런 걸 예방해주고 또 뿌리 활착이나 이런 거, 항은 당도, 색깔, 뭐 보관성, 저장성 뭐 이런 걸 다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차피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밭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흙골과 흙골은 1m 20을 놓고요. 그 고추 심을 때 주간거리는 30cm 심고 두독은 30cm 이상 만들어 놓으면 돼요. 갈리기로. 봄포에 정식하기 전에 하우스 입구에다가 함지박을 갖다 놓고 그 물을 받아 가지고 뿌리 할충제하고 그 살충제 섞어가지고 친종 모를 담갔다 건져서 트럭이나 경운기에 싣고 분무기 물 반통 받아가지고요 살충제 살균제 그거를 한번 뿌리가 나가면 됩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가지요. 고추 심는 날은 여러분들이 맑고 바람 없고 좋은 날을 선택을 하셔야 돼. 그 타 작물은 비가 오고 흐리면은요 그날 심으면 모살이 잘해요.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고추는 흐리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심게 되면은 이 생장이 억제가 돼요.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. 도미니 현상으로 다 수확까지 다 늦어진다. 날 좋을 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좋은 날을 잡아야 된다. 자, 그래서 이제 고추를 심는데요. 물때를 찌르는 사람이 달리기 하듯이 막 찔러가 도망가요. 뭐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면 고추 꼽는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근성으로 그냥 툭툭 녹게 돼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밥이 이 흙하고 닿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. 그 역병도 올 수 있고. 그래서 그 밥이 땅에 이렇게 버무리 질 수 있도록 손으로 약간 꽂아줘야 돼요. 근데 너무 깊게 하역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안 좋아요. 그 줄기 부위에 새뿔이 발생하거든요. 생육이 늦어지고 그래서 꼭 눌려줘야 된다. 그리고 그 너무 얇게 심으면 나중에 유인자 해놓으면 한쪽으로 쭉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고추 심을 때에는 이제 그렇게 해주고요. 그리고 난 뒤에 한 40일 동안 중간에 약도 쳐야 되고 유인 때 그러니까 지주 때 내 박아서 또 유인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척지 제거를 해야 돼요. 여러분들 반드시 해주세요. 척지 제거는. 그 척지 제거는 안 하는 품종이 없어요.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.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파리까지 다 훑어버리잖아 한 방에. 그러면은 안 돼요. 이파리가 그 60일 공장 역할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파리는 두고 옆에 숨만 딱딱 따주면 돼요.
자, 그러면 척지 제거는 1차, 2차 나눠서 해줘요. 한 방에 하는 게 아니고 1차는 여러분들이 정식하고 하엽에서 사엽까지 한번 이렇게 따주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2차는 1차 척지 끝나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오염 육류하고 방아다리 밑에까지 척지 제거는 1차, 2차 끝난다. 척지 제거를 왜 해야 되느냐? 첫째는 바람 들이고 수확하는 데 용이하고요. 병해충 예방이 되고 약치면 약이 잘 들어가고 척판대 심으면 절간이 길어지거든요. 척지 제거함으로 해서 이 절간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. 제일로 중요한 점이 다수확의 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. 이제 그 척지 제거를 하고 나면 꽃촌 이파리가 나오잖아요. 이 꽃촌 이파리를 우리가 올해 그 농사 지어서 첫 농산물 수확을 한 거예요. 그럼 집에 가져가고 물에다가 시체가 소쿠리에다 건져놓으면 내일 되면 다 살아나요. 꽃촌잎은 살아나. 그리고 이거를 한 간씩 담아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공판장에 출하하면은 품값은 나온다. 아유 숨차나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내추럴 칼이라는 게 있어요. 예, 천연 황산칼슘. 그래서 그게 칼슘이 32%고 황이 43%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100평에 한 포에서 2포 정도 쓰시면 되는데, 내추럴 칼은 토양 개량도 되지만 연작장에도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칼슘이 훨씬 많이 오죠. 그 고추 재배하실 때, 그죠? 그래서 요거는 내추럴 칼은 가장 중요한 게 용해도가 좋습니다. 작물은 노가에 먹잖아요, 그죠? 일반적으로 석회를 또 쓰시는 분들 계시죠? 석회의 용해도는 1%밖에 안 됩니다. 토양 산도 교정용으로 사용을 하시지만 칼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, 천연 황산칼슘, 내추럴 칼은 용해도가 44%가 나와요. 경운할 때, 밭갈이 할 때 100평에 한 2포 정도 넣으시고, 황이 들어가니까 맛이나 때깔 내는데 중요한 효과를 좀 나타내주는 비료고, 나중에 헛골에다가 추비를 던져 놓으셔도 돼요. 네, 여름에 이제 비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이게 용해도가 좋다고 그랬잖아요. 비가 오고 이러면 알아서 잘 녹아 들어갑니다. 네, 그게 장점이고,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꼭 물검사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